우리나라와 인도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근데 영상을 찍는 시점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배당이 나오지 않았어요. 얘네들이 좀 우즈벡전에 배당을 잘못 줬다가 한번 제대로 대인 기억이 있어서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배당이 나오지 않았고요. 저는 배당이 뜨고 그리고 기준점이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픽을 정하기 때문에 오늘 픽을 좀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제가 분석을 하려고 모아놨던 이제 자료들이 있어서 요걸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일단은 인도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측정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. 아무래도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나라들과 맞대결을 한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일본전을 가져왔고요. 일본전은 3대0 패배를 당했고 세트 스코어는 이제 25대 10, 16, 6점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처참하게 졌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서브 에이스 5개를 허용했고 제가 뭐 하이라이트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 뭐 서브 리시브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완전히 무너졌던 경기였고요. 사실 이 경기는 인도가 굉장히 기복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좀 많이 못했던 날의 그런 경기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인도의 득점 루트는 뭐 거의 없습니다. 뭐 공격 득점이 뭐 조금 일부가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상대 에러로 이제 점수를 낸 그런 기록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경기도 있었습니다. 중국과의 경기 역시 많이 처참했는데요. 25대 9, 25대 10, 25대 12로 졌습니다. 중국에게는 역시 높이에서 확실히 좀 많이 약점을 보이면서 블락을 12개나 허용을 했었고 이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공격 득점이 일본전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처참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보다는 이제 배구를 훨씬 못하는 나라지만 지금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2군 멤버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레벨 차이가 아주 심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참고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인도가 굉장히 좀 전력 특정이 어려운 게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. 이제 일본과 중국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제 이전 대회 이제 챌린지컵에서는 이제 호주를 조금 쉽게 이기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좀 정말 이제 왔다 갔다가 심하고 이때도 경기를 보시면은 25대 13으로 졌다가 25대 뭐 14로 이기고 이 정도로 경기 내에서도 기복이 굉장히 심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이때 기록지를 좀 찾아보니까 인도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선수가 이 13번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번 대회는 출전을 하지 않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마 이 좀 에이스의 공백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뭐 인도의 명단을 또 안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뭐 사실 크게 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정보는 아닐 것 같고요. 그래도 일단 공격지 높이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미들 블로커 높이도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 신장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이런 좀 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. 애초에 서브를 받는 게 힘들고 연결이 힘들기 때문에 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에는 이제 오늘 언어부로 많이들 가실 것 같은데 언어 기준점이 근데 지금 해외 배당을 참고를 해봤을 때 125.5를 줬거든요.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은 높은 그런 기준 점수이고 세트당 한 17점 인도가 내는 그런 점수인데요. 일본전 보시면 총점이 107점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중국전 보시면은 총점이 106점이 나왔어요. 뭐 주로 득점 루트를 낸 거는 이제 블락이 간간히 정말 소수 있었고 서브에이스랑 나머지는 이제 상대 범실에 꽤 많은 점수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이제 배당이 뜨지 않았을 때 생각했던 경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상대를 한 팀 중에 가장 약한 팀이 우즈벡이었습니다. 근데 우즈벡을 상대했을 때 우리나라가 총점이 114점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우즈벡의 경기도 보고 이제 인도의 경기도 봤을 때 우즈벡보단 그래도 인도가 조금 더 경기력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어서 사실 기준점을 110 한 초중반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사실 오버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아직 기준점이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근데 120 중후반대 점수가 나온다면 그래도 언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좀 낮은 점수대, 낮은 기준 점수는 사실 패스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. 왜냐하면 뭐 호주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
이 세트마다 기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찍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어쨌거나 이런 약팀들은 서브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,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번 대회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지만 단 하나 그래도 조금 괜찮은 점을 꼽아보면 서브가 약팀 상대로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이런 약팀들의 특징이 은근히 스파이크 서브는 잘 받습니다. 근데 플러터 서버가 왔을 때는 굉장히 약점을 보이거든요. 그리고 플러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브 범실도 스파이크 서브보다는 조금 확률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브가 상대 코트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봤을 때 이제 인도가 이거를 잘 받아서 공격까지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 쉽게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. 사실 뭐 아직 기준점도 나오지 않았고 배당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정리로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